꽃을 좀 빨리 피게 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창사가 낚시꾼입니다. 또 아침에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낮에 더워서 뭐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고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꽃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다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뭐 장마철이라든지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이러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자, 그거는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꽃이 보면 볼수록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꽃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자, 지금 고추가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꽃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고추가 열린 거 얘네들도 조금 착색이 되기 위해서 진녹색, 좀 약간 새카매지죠. 약이 찬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중간에도 고추가 지금 수정이 돼서 열려 가지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약방제를 했는데요. 약방제 하면서 좀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이제 고착제라든지 뭐 전착제, 확장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을 칠 때 무조건 넣어줘야 되고요. 저는 이제 비가 조금 며칠 뒤에 또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착제를 좀 타가지고 같이 약방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고착제의 역할이 뭐냐면,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약을 쳤잖아. 여기 약을 쳤으면 비가 내려도 걔네들이 그냥 줄 흘러내려요, 빗물이. 그래서 약이 좀 이렇게 맺혀 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약이 빨리 안 식혀 내려가기 때문에 약 효과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뭐 전착제, 확장제는 당연히 치해야 되는 거 맞고, 그렇다고 같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고착제만 넣어서 해주게 되면 약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고추도 이맘때 장마철에는 전착제, 확장제 말고 고착제를 좀 넣어서 약을 치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에 약을 쳤더니 뭐 분명히 효과를 볼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뭐 살충제 들어가는 경우, 살균제 말고 살충제 들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밤에 약을 칩니다. 그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시는 말이 이제 밤에 얘들 벌레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이든, 그래서 웬만하면 밤에 약을 치고요. 뭐 사과도 똑같더라고요. 사과도 밤에 좀 약을 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제 밤마다 항상 약방제를 하니까 고추가 병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벌레가 좀 많이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약방제를 하더라도 어느 시간, 아침에 할지 뭐 오후 저녁에 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타임을 잘 보시고 하시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뭐 저처럼 밤에 한번 해보세요. 밤에 하면 확실하게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저는요 며칠 전에 알았는데요, 이 꽃이 빨리 피게 하는 그런 약이 있다 하더라고요. 와,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왜냐면 사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들어봤는데, 와, 고추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무조건은 모르겠지만,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고추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잖아요. 착과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달리고 많이 달릴까? 뭐 품종마다 다르고 키우는 사람들마다 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4일 전에 제가 한번 밤에 쳤어요. 그 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주만 쳤는데, 뭐 정확하게 막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 느낌에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꽃 떨어지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비 오고 나서 한 3일, 4일? 3일 정도? 날씨가 좋아서 뭐 꽃이 많이 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그 약을 쳐서 그런지 몰라도 꽃이 빨리 피더라고요. 보통 이제, 요렇게 이제, 꽃은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빨리 피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뭐 영양제를 치고 또 뭐 이제 뿌리 쪽에도 비분을 넣어주지만 하여튼 뭐 제 느낌입니다. 무조건 이게 그렇다 안 그렇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테스트하는 거라서 그게 이제 한 번만 치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 번씩 더 치줘야 된다더라고요. 뭐 2주의 간격으로 한 번씩 치주면 좋다 하던데 일단은 제가 약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 약을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런갑다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무조건 하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효과를 확실히 봤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은 테스트 단계라서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권해드리기는 어려워요. 혹시 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제가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방제를 밤에 했는데 저는 약을 칠 때 어떻게 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기 호수하고 이런 거 안 채웠거든요. 일부러 안 채웠어요. 약호수.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안 채웠거든요. 저는 이제 고추가 이렇게 이제 많이 크고 가지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텃밭에 사용하시는 동력분무기 이제 어깨 울을 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작은 거. 그 한 말짜리 20리터 들어가는 물 20리터 들어가는 한 말짜리를 쓰시는데 지금은 약이 안쪽까지 침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이렇게 노지에 보면 작은 고추들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자란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한 말짜리로 해도 충분히 약방제가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고추가 많이 크고 저 같은 경우는 겨순을 키우니까 이제 가지가 많다 보니까 약이 안으로 안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력분무기라고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이제 요 엔진이 예초기 엔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행정이고 뭐 엔진 오일하고 휘발유 같이 섞어서 쓰는 그런 이제 이행정 동력분무기입니다. 이거 예초기 엔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분무기가 달렸어요. 요게 이제 힘이 좀 좋거든요. 힘이 좋으니까 약을 치더라도 안쪽까지 이렇게 지금 막 저는 개순까지 키우니까 막 고추 안쪽에 막 지금 막 복잡하게 해야 되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약이 침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말짜리 그 어깨에 매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좋아요. 그리고 노즐을 보여드릴게요. 노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약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분사 노즐이라거든요. 요게 요런 데 나오는 걸 그걸 노즐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5개짜리 노즐을 써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입자가 엄청나게 가늘어요. 안개 분사처럼 되게 가늘면서 이제 동력분무 자체가 이제 힘이 좋으니까 세게 압력이 세게 팍 나가요. 그래서 부드럽게 나가면서 막 파워가 세니까 안쪽까지 깊숙하게 또 침투할 수도 있고 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고추를 이렇게 90포 터널로 하는 거는 100포기를 했고요. 제 노지에 고추 심은 게 한 80포기 정도 돼요. 일반 그냥 땡초하고 뭐 까리고추하고 집에 먹는 거 이게 풋고추 때 따가지고 먹는 거 그게 이제 한 80포기 되거든요. 총 한 180포기 되는데 요거 약을 다 칠 때 2말 40리터 그러니까 한 말에 20리터거든 물이 2말만 치면 충분히 다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약 자체가 안개부사처럼 촘촘하게 나가면서 파워가 세니까 약이 또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충분히 2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사되는 게 입자가 가늘면서 파워가 좋으니까 약도 양이 별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다음에 진짜 제대로 방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요 노즐을 사용해서 약을 치는데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노즐도 써보고 했지만은 이 노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밤에 항상 충제가 들어가면 밤에 이제 방제를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관주라든지 이렇게 비분을 밀어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이라 그러나 이제 이 정도 컸을 때 패턴을 찾았어요. 이 장마 시즌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걸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 비분을 밀어주는지 그 패턴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돼요. 저는 초기에는 뭐 지산칼슘이라든지 윤곽칼슘이라든지 뭐 요소 비료라든가 이런 것도 녹여서 막 비분을 양을 좀 적게 해서 넣어줬는데 이게 고추가 또 이만큼 자랐고 또 제가 지금까지 고추를 키우면서 관주를 밀어주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크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관주 비료라든가 종류를 달려졌는데
지금은 장마철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간주해주는 그 패턴이 나왔어요. 네,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딱 맞춰가지고 계속 할 건데, 킹타이거라고 그 비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NPK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량요소도 들어있고, 붕토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인데요. 그걸 기본적으로 하되, 저는 이제 지속기가 20이 안 넘어가는 그런 비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좀 너무 짜라름을 방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대한 지속기는 적게보다는 한 15, 한 20이 안 넘어가는 그 선에서 되는 그런 비료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킹타이거를 1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간주를 할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질산칼슘을 해줍니다. 네, 질산칼슘도 마찬가지로 지속기가 20이 안 넘어갑니다. 1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거 질산칼슘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비분을 또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넣을 때는 다시 킹타이거 그 비료를 또 넣어줍니다. 그걸 넣어주고 나서 네 번째는 유니칼슘 비료를 또 넣어줍니다. 유니칼슘 비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니칼슘 넣어주고,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패턴이 킹타이거 한 번, 질산칼슘 한 번, 킹타이거 한 번, 유니칼슘 한 번, 요렇게 해서 비분을 뭐 장마철 시즌에는 제가 계속 그렇게 방법을 해서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자주 오니까 뿌리는 그렇게 계속 넣으면 되지만, 비가 자주 오니까 연면 시비도 가능합니다. 연면 시비로 해줘야 비 때문에 영양분들이 많이 손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흡수하게 하려면 연면 시비로 해야 돼요. 대신 이제 연면 시비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그 영양분을 넣어줬을 때 그 영양분이 좀 짧게 끝난다는 거죠. 비분이라는 뿌리 쪽에 넣어주게 되면 그게 이제 오래 가는데, 이제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단점이 짧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해줘야 돼요. 이게 장마철에는 자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가 자주 오면 영양 뿌리도 비가 오면 또 습기 내려가서 또 영양분 손실되니까 또 그만큼 영양분을 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전에 말씀드린 뭐 황산 마그네슘이라든가 질산 마그네슘이라든가 아니면 다 들어있는 뭐 칼슘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질소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는 그런 비료들을 연면 시비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약 말씀드렸지만 약을 치더라도 아미노산은 계속 무조건 넣어가지고 같이 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방제 말고 제가 저번에 이제 모두싹에서 나오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것도 중간에 약으로 해서 그렇게 칠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이런 방법을 해서 관주는 계속 밀어주고, 약을 칠 때는 뭐 병해충 관리하는 약 그런 거 한번 치고, 모두싹에서 나온 균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칼마라든가 아미노산 이런 거 한번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 관리를, 병해충 관리를 하고 영양제도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꽃을 좀 빨리 피게 하는 그런 약이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릴 거요. 두 번째는 이제 비분을 넣어줄 때 이제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떤 계획대로 할 건지, 뭐 저 나름대로 제가 한 방법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분 넣어줘도 뭐 너무 비분이 많아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잎 상태 보세요. 좋잖아요. 이제 비분이 많으면 뭐 이렇게 잎이 쭈글쭈글하고 부풀어 온다 하나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잘 크고 있고 꽃도 잘 맺히고 있고, 그다음에 고추도 지금 잘 연결을 간다 하나 많이 달려가지고 연결을 가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칼슘 결핍 현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효과도 하나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비분 넣는 게 방법이 양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비분 넣는 걸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넣고 다음 파트에 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틀리지 않았으니까 한번 이런 방법에서 계속 장마철에는 한번 키워보도록 하고요. 또 나중 후반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내 생각에는 가리 성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이제 상황 봐가지고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분은 그렇게 넣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추도 지금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좀 이따가 잎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고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고추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리고 뭐 비분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비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은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도, 그 꽃을 빨리 피우는 약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차피 처음이라서 그 약이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괜찮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하세요. 뭐 추천 좀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고추 농사 짓는 분들, 뭐 고추 아니더라도 다른 작물 심으신 분들도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 병해충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병이 안 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